인공지능, AI가 정말 무섭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 소모,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AI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결정적인 열쇠, 바로 우리 인간의 뇌를 쏙 빼닮은 반도체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134테라와트시. 이게 뭐냐면요. 불과 2년 뒤인 2026년에 AI를 돌리는 데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 전력량이에요. 134테라와트시. 사실 이렇게 숫자만 들으면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스웨덴이라는 나라 전체가 1년 내내 쓰는 전기랑 똑같은 양입니다. AI 하나가요. 와, 이대로 가다간 AI 발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죠. 이제 좀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지시나요?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전기를 많이 먹는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범인은 바로 폰 노이먼 병목 현상이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무려 80년 전에 설계된 구조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의 최신 GPU, 거의 모든 컴퓨터가 다 이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계산하는 뇌, 즉 프로세서랑 기억하는 창고, 즉 메모리가 서로 다른 동네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데이터를 가지러 계속 왔다 갔다 해야겠죠? 바로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왼쪽이 바로 기존 방식, 뭐랄까 계산은 서울에서 하는데 데이터는 저기 부산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잇는 고속도로는 맨날 막히고요. 근데 오른쪽, 뉴로모픽 컴퓨팅을 보세요. 계산기랑 데이터 창고가 그냥 같은 건물, 바로 옆방에 있는 겁니다. 이러니 뭐 교통체증이 생길 틈이 없겠죠. 그럼 이 답답한 구조를 대체할 아이디어, 도대체 어디서 찾았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현존하는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컴퓨터, 우리 자신의 뇌입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뇌는 그렇게 복잡한 생각, 학습, 추론을 다 하면서 쓰는 전기가 고작 20와트밖에 안 돼요. 그냥 희미한 백열전구 하나 켜는 수준이에요. 지금 AI가 먹어치우는 에너지에 비하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뉴로모픽 컴퓨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첫째, 뇌처럼 계산하는 곳이랑 기억하는 곳을 하나로 합쳐버렸고요. 둘째, 스파이킹 신경망이라는 걸 써서 뇌세포가 신호를 보내듯이 꼭 필요할 때만 반짝하고 전기를 쓰는 거죠.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 방식 덕분에 말도 안 되는 에너지 효율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론은 기가 막히는데 막상 이렇게 만든 칩들이 똑똑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던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제 그 첫 번째 돌파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딜레마가 바로 이거였어요. 기존 AI, 즉 DNA는 아주 정확하긴 한데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였고요. 반대로 뇌를 닮은 SNN은 전기는 엄청 아끼는데 성능, 그러니까 정확도가 영 시원찮았던 거죠. 자, 그럼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정확하기까지 한 그런 방법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일종의 지식 이식 수술 같은 건데요. 자, 보세요. 일단 기존 방식대로 똑똑한 DNN을 먼저 훈련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 똑똑해진 DNN의 뇌에 있는 지식을 통째로 끄집어내서 전기를 아끼는 SNN의 몸에다가 그대로 이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리기울기라는 기술로 정밀 튜닝까지 싹 해주면 짜잔! 전기는 적게 쓰는데 정확도는 높은 그야말로 두세 개의 장점만 쏙 빼닮은 모델이 탄생하는 거죠. 자, 이제 뉴런 하나하나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걸 수백만 개, 수천만 개를 하나의 칩에 모아놔야 되잖아요? 그럼 이 뉴런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길, 즉 내부 도로망이 또 막히면 말짱 꽝이겠죠. 두 번째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 수백만 개의 실리콘 뉴런들을 칩 하나에 우겨 넣었을 때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서로 막힘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소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뉴런 하나가 아무리 빨라봤자 뭐예요. 연결도로가 꽉 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USB라는 새로운 내부 연결 기술인데요. 자, 숫자를 한번 보세요.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기존 기술이랑 비교해서 에너지 소비는 6.2배나 줄었고요. 칩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무려 20배가 작아졌어요. 20배요. 근데 속도는 오히려 23%가 더 빨라졌습니다. 이건 뭐 개선이 아니라 거의 혁명 수준이죠. 이게 그냥 연두실에서나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바로 이 혁신적인 내부 통신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인텔의 로이히 같은 칩이 실제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수백만 개의 뉴런을 담고도 초저전력으로 돌아가는 진짜 브레인 칩이 현실화된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가지 엄청난 기술 발전이 AI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걱정했던 AI의 전기 먹는 하마 문제, 여기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정확도랑 효율성 사이에서 하나를 포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백만 개 단위로 칩에 담아낼 기술까지 확보했고요. 한마디로 강력하면서도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AI의 시대가 정말로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의 발목을 잡았던 에너지와 확장성이라는 가장 큰 물리적 족쇄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의 능력의 한계라는 게 존재할까요? 그 끝은 어디일지 어쩌면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의 상상력에 달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